뉴스토크 말쌈 플러스, 오늘 말쌈인 첫 시간을 맞아서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강원도 춘천에 왔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뭐 많이 바쁘시죠? 뭐 누구에게나 하루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고 또 여유 있게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여유 있게 시간이 간다니까 제가 그 조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요 근래는 어떻게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시간이? 글쎄 항상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되고 나면 일정을 짜줘요. 그래서 이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 일정대로 움직이는데 오늘도 한 8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강원도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감사로 여러 가지 뭐 비리들이 다 밝혀졌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립유치원 파동이라 할까요? 이 큰 이제 전국적으로 이 파고가 높게 쟁점화되고 이슈화 되었는데 그 전에 제가 공약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공약을 했고 공립유치원을 50% 이상 취원율을 높이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감사를 진행하고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던 터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처벌의 한계, 또 감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전국적으로 이슈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립유치원도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게 할까? 그리고 사립유치원 다니든 공립유치원 다니든 우리 다 강원의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부담을 줄여줄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뭐 비리가 이제 밝혀지고 그 이유에 대한 뭐 대처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같은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에듀파인이나 또 처음 학교로 이런 시스템에 뭐 공사립 유치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발도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박용진 3법이 이제 우리 민주당 쪽이고 네.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이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자 이런 차원으로 맞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립유치원도 엄연히 법상 사립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때는 어떤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하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회계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지금 이게 법안이 통과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도되고 있고 그렇더라도 정부에서는 이제 시행령을 고쳐서 사립유치원도 그 정부 회계 시스템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비리를 막을 수 있을까, 투명하게 운영하게 할 수 있을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반 팀을 인원을 늘렸습니다. 늘리고 감사 주기도 빨리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까 처음 학교로의 참여율이 저희가 좀 저조합니다. 네. 절반이 안 돼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속한 대로 감사도 진행을 하고 또 어떤 지원하는 어떤 데 대해서도 페널티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 분야는 조금 더 엄격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또 이제 유치원에 이어서 사실 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사립학교, 뭐 공립학교도 그렇고 이제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예, 사립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네. 초, 중, 등 교육 또 일반 기관 모두 저희가 감사하는 모든 것은
다 투명하게 다 공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사립유치원 이야기도 있지만 올해 여름에 사실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태백 장애인 학교 이제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교사의 뭐 처벌 문제나 또 학교에서의 대처 과정 또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을 계기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일단 그 공립화가 추진이 되어서 이미 이제 서류상으로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1일부터는 공립학교로 전환이 되고 현재 교장 선생님과 또 정규 교사들은 공립으로 특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진했던 이제 기숙사 문제라든지 새로 짓고 또 초등학교 동 같은 경우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저희가 더 아주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건실하고 좋은 특수학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뭐 그 잘못했던 선생님들 당연히 파면했고요. 또 지금 사법 처리 중에 있습니다. 네. 또 교감 선생님도 지금 징계하고 있고요. 그에 하여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듭난 학교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혹시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이제 치유를 잘 받고 있고요. 뭐 하루 아침에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치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또 학교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또 중요한 과정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임명된 교장 선생님과 네. 교직원들이 함께 아주 학교 생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감사를 통해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비리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네. 그 문제는 저희가 그 뭐랄까요,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넘기신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장애인 교육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다시 한번 모아지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뭐 확충 방안을 또 특별히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의 공공성은 뭐 장애인이든 아니든 다 누구에게나 다 돌아가야 되지만 특히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공공성이 더 엄격하게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원주에 네. 하나 특수학교 하나 또 동해에 하나를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원주는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네. 2019년 개교 목표를 하고 있고요. 동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하지만 다시 또 잘 진행이 되어서 2020년 개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동해나 삼척 이 멀리서 강릉 오성학교까지 가는 학교를 가고 오는 큰 네. 불편 이런 걸 해소하고 집 가까이에서 새로 쾌적한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 학습 환경, 보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급 발암 물질이죠. 라돈이 학교에서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네. 뭐 학생들도 또 부모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좀 적잖이 놀라셨었는데 이 라돈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라돈은 그 재질학적인 문제, 네. 이제 어떤 이제 이 지하에서 분출되는 것인데 네. 강원도 지형이 좀 이제 라돈이 검출되는 지형이 많은 곳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측정할 때 겨울철에 측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의 기일이 여러 날 걸리는데 이게 환기를 하지 않고 측정함으로 인해서 평소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라돈을 좀
라돈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즘 미세먼지가 네. 또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기는 하되 미세먼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우리가 이제 시설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화 장치를 또 환기 장치를 철저하게 설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학생들 성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교육감님. 네.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네, 이거 예상이 하도 많이 되시죠? 들어서 잘합니다. 지난해 수능 성적,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강원도권 이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제가 이 문제를 이제 국감 또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언론으로부터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서 근데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깊은 성찰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진로 진학도 잘하고 이런 데이터도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육의 결과를 사실은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성적을 내서 순위를 매기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부뿐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제 교육에 많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강원도에서 대학 진학의 결과는 수도권에서 최고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못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수시 합격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의 9은 수시로 합격을 해요. 그런데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필요 없거나 일부 과목만 필요하거나 최저 등급이 필요하거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수능 볼 때 원주 지역의 한 학생이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아무 답안을 안 하고 100점만 내고 간 아이도 있었다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이 수능의 성적 결과를 가지고 그 지역의 진로 진학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수능 성적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진로 진학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실 고교 평준화가 이런 학력 저하를 불러왔다라는 논란들도 좀 적잖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빼먹은 말이 우리는 90% 가까이 수시 합격한다 그랬잖아요. 네. 전국 평균보다 13.6%가 높습니다. 수시 합격률이. 네. 그러니까 13.6%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수능 성적에서 최하위라고 하는데 점수는 2점, 3점이에요. 그러니까 13.6%의 수시 진학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성적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과 또 평준화 학생들이 졸업하는 1세대 때 서울의 주요 대학의 진학 학생 수가 2, 3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거는 그 실제 데이터로 나와 있고 오히려 상향 평준화가 되었지 하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평준화와 관련해서 하향이라는 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증적으로 연구 결과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걸 내놓은 적은 없고 그렇하더라 하는 말로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수능 성적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내년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아직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진로는 진학도 있고 취업도 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교육감 된 이후에 해마다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에 또 희망하는 진로를 얼마나 선택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데이터는 사실은 너무 거기에 그 연연하다 보면 오히려 큰 결과를 잘못 가꿀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강원도가 맨날 최우수 받을 때 그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였어요. 어느 게 맞는 방법일까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참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또 학교 통폐합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지금은 이제 강원교육 희망재단을 통해서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원도 학생 수는 많이 줄지만 작은 학교 학생 수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릉의 온정초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려고 줄 서서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느 지역마다 학생 수가 워낙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폐교되는 곳은 올해도 있었고 내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정 규모의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도 그리고 뭐 복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2019년도 내년도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예, 지금 강원교 희망재단이 예전 의회에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줬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어떤 모금 활동도 좀 열심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항상 이제 내 아이만 생각하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를 생각하다 보면 내 아이가 행복해지지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면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 아이 성적 떨어지면 어떨까 하면 또 불안해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겁게 해주면 내일도 그런 즐거운 행복한 날 이어서 계속 그 아이는 평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의 삶을 아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쪼록 아이들이 또 건강하고 밝게 또 그리고 전인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죽는 줄 알았죠. 난 45도 정도 기울어졌어요. 그 여승무원분이 계속 막 넘어지시면서 미끄러지면서 저희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대피 과정은 뭐 아주 수준 이하의 수준이었고 뭐 어떻게 조치도 없었고 예. 네, 불편했어요. 조금. 기다려야 됐거든요. 바로바로 버스가 없어서.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 오늘 새롭게 단장한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저희가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건, 사고 현장 영상으로 찍어서 저희에게 직접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살핀 후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 오늘 첫 시간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뉴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